안녕하십니까, 고비트입니다. 월요일 제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비트가 그걸 듣자마자 정말 반대로 상승하였습니다. 아주 보란듯이요, 미친 듯이요. 일단 월요일 영상 관점은 틀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틀린 원인을 조금 차근히 좀 복귀해보고요, 지금 시장이 진짜로 보여주는 신호, 그리고 이 안에서 다음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관점이야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춘 걸 자랑하는 것보다 틀린 걸 복귀하는 게 진짜 실력이 올라가는 지름길이죠. 제 채널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방향 찍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데이터와 흐름을 깊이 있는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롱숏 전망이 아니라 복귀와 전략,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나리오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 영상 업로드 시점은 이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그 직후에 이 106.7K의 저항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21이평을 한 번에 돌파해버렸습니다. 그 뒷배경의 뉴스에는 미중 무역협상, 그 다음에 SEC 새 위원장 폴 애킨스의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규제 뉴스도 있었지만, 저는 차트적으로 분명 명확한 돌파가 있었다고 봅니다. 바이낸스 선물 차트 기준으로 좀 보시면요, 이 중요한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조금 바로 즉각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지가 않았죠. 오히려 오더블록이 좀 걸려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래량들을 실린 그런 돌파가 나왔었죠. 지금 이 포인트 좀 명확히 좀 기준이 되는 차트가 있는데요, 바로 CME 차트입니다. 이 토요일과 월요일 가격 차이로 CME 장이 휴장하는 동안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CME 갭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생긴 이 CME 갭은 지난주에 생겼던 그 CME 갭 범위까지 포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CME 갭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캔들은 그 공백이 생긴 CME 갭 가격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 위를 여러 번 반복한 이후에 최종 방향성을 결정하죠. 이때도 그렇고요. 위아래 테스트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CME 상단에서 리테스트한 이후에 상승. 그런데 이 월요일날 이렇게 갭이 발생을 하고 캔들이 이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이 하단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중심부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상단을 돌파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 주요 레벨을 이렇게 돌파한 이런 형태가 나왔죠. 사실 이 포인트 조금 실시간으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굉장히 이때 캔들이 힘있게 올라가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갭 상단 22평값 107K를 이렇게 돌파하는, 하지만 저는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 갭 안에 이렇게 있으니 당연히 갭 하단까지 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런 지금 V자 반등보다는 한 번 더 이런 식의 쌍바닥 이런 식으로 형성하면서 올라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생각을 가진 트레이더가 많아졌을까요? 이렇게 월요일 캔들이 21 2평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숏 포지션 청산 물량이 꽤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숏스키즈 만들면서 가격 상승. 최근에 이런 선물 포지션에 이런 청산 연료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하락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연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 시카고 선물 거래소, 비트코인으로 기관들이 롱숏을 하는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이렇게 생긴 CME 갭은 항상 테스트가 되는 이런 포인트라는 점, 그리고 그 박스가 결국 얘는 출발대가 된 겁니다. 로켓 발사 신호대가 돼가지고 박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왔던 부분, 그리고 그 상승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CME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고 가격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중단에서 바로 반등하면서 올라갔던 부분.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또 다른 CME 갭 안에 있습니다. CME 갭은 보통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6시에 클로즈를 하고 나서 월요일 아침 7시에 개장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말에 생긴 가격 변화로 갭이 생기는 건데, 월요일 갭은 그렇게 해서 생겼어요.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월요일마다. 그런데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CME 갭이 또 생겼습니다. 이건 조금 특이한 현상인데요. 이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CME 장은 한국 시간 기준 매일 아침 6시에서 아침 7시 이 1시간 동안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격이 크게 변동을 하면은 6시, 7시 그러면은 캔들이 여기에서 종가를 마감하고 그 다음 7시 캔들은 여기서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때 생긴 이 갭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이런 포인트들은 사실 작게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갭을 만든 적은 흔치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월요일 CME 갭 중단에서 반등을 한 이후에 화요일 다시 한번 이런 지금 갭 안에서 캔들이 움직이는 상황인 겁니다. 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CME 차트, 일봉 차트의 캔들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바이낸스 캔들 차트의 일봉 캔들은 다릅니다. 왜냐면은 CME 차트의 일봉 캔들은 그 종가와 시가가 아침 7시에 되고요. 일반적인 비트코인 캔들은 잘 아시다시피 9시. 이거 왜 9시죠? 한국 시간 UTC 플러스 9. UTC 제로의 일본 캔들이 마감하는 걸로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했고 우리나라는 그 시간이 UTC 플러스 9이기 때문에 아침 9시에 마감을 하는 거죠. 하지만 CME는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에 장이 클로징해서 7시에 다시 매일매일 오픈을 하기 때문에 아침 7시가 일본 캔들 시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값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여러 지금 주요 포인트에서 이런 CME 갭은 비트코인 가격에 그런 지지 저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잣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이렇게 갭을 생성하였죠. 그리고 어제 화요일 밤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이 갭 안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리고 이 갭의 지금 포지션이요. 이 값이 코인베이스 현물 차트에서 25년 1월에 있던 이 고점 값, 그 값이 지금 109.3K입니다. 이 라인, 지금 이 라인이 이 CME 갭이 형성된 그 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CME 이전 고점 값과도 같은 25년 1월 고점하고 CME 갭이 맞물려 있는 상황. 한마디로 지금 비트코인은 이렇게 제일 높은 고점에서 하락을 한 이후에 박스 상단을 리테스트하고 여기서 올라오는 과정 이후에 지금 값은 1월 달에 있던 25년 1월 달에 있던 이 값 위에서 내려갈까 아니면은 그냥 이거 뚫고선 올라갈까 하고 있는 지금 그 기로에 있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의 이런 전고점을 돌파할까 아니면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까 이런 형태는 뭐 미 증시 그 다음에 금, 달러 인덱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금이요. 금은 뭐죠? 안전 자산의 대명사죠. 야, 지금 나 다시 안전 자산 출동해 말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이 올라갔을 때 사실 미 증시 같은 거는 그렇게 좋을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달러 인덱스 지금 100 아래로 잘 내려가가지고 있지만 얘가 지금 또 심상치 않게 어떻게 다시 한번 100 한번 터치해줘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이전 고점 어떻게 돌파해 말어 지금 다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발표되는 이 CPI 결과치는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영상에서 근원 CPI 이 예측치가 이전 0.2%보다 조금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발표된 수치는 5월 수치이고 5월은 4월 달에 있었던 트럼프의 그 무역 전쟁 리스크가 반영된 5월 달이기 때문에 예상치도 높고 좋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저는 그렇게 봤었죠. 일단 예상치만 보고선요.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 캐시우드 아시죠? 캐시우드 언니의 영상이 제 뒤통수를 때립니다. This metric tends to lead the CPI by I think it's 60 days, if I'm not mistaken. So it would suggest there probably are some more inflation surprises. 지금 이 캐시우드 언니가 말하는 이 트루플레이션이란 민간에서 만든 실시간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보통 기관들이 사용하는 거는 그런 한 달치 5월달 통계를 맞춰서 내는 그런 지표인데 이 트루 인플레이션은 실시간으로 그런 10,000개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선 일반 기관이 선정하는 그 인플레이션 지표와 더 빠르고 비슷한 항목들로 그렇게 체크를 하는 지표죠. 근데 방금 전에 지금 이 캐시우드 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트루플레이션 지표가 CPI보다 60일 선행된다는 이론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그 CPI의 수치,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 CPI 수치가 실질적으로는 이 트루플레이션 지표의 60일 이전의 수치가 선행한다는 이론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트루플레이션의 60일 전, 4월달 이 수치가 오늘 CPI 발표에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4월달 기간은 1.57%로 3월달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6월달은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5월달 수치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이 4월달 이거는 이제 실시간 인플레이션 수치가 반영되면은 오늘 이 CPI 예측치가 하방 서프라이즈 0.2 뭐 0.15 이렇게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캐시우드 언니의 발언인 거죠. 그럼 뭐예요? CPI 근원 소비자의 물가 지수가 높냐 낮냐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지금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 파월. 그런데 예측치는 지금 0.3이고 이전은 0.2였는데 예측치보다 하방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잡혀 있는 거고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시장과 대화를 시작할 거고 달러 인덱스 떨어질 거고요. ETF 자금 팍팍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쇼스퀴즈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이 112K 부근 여기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지금 청산맵에서 쇼 포지션 물량의 청산가가 가장 높은 금액인 110.7K 같은 원리죠. 근데 맨날 틀리는 캐시우드 언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CPI 수치가 실제로는 이 트루플레이션에 5월치가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연준은 다시 한번 뭐 똑같은 말 하겠죠. 긴축 기조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달러는 강세가 되고 그리고 리스크 온 모드가 조금 더 식는 오프 모드까지는 않겠지만 조금 식는 그런 가능성. 그랬을 때 비트코인은 이 CM이 지금 박스 안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별로 좋지 않네 하고서 이 박스 하단으로 강하게 돌파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최초 돌파했던 이 값 22평 106.7K 뭐 107K 이 값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기대감의 상승 별거 없네 여기 22평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지금 CPI가 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사실 올해 초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번 CPI는 금리 전환에 좀 조건이 되는 발표이기 때문이죠. 연준은 지금 고용도 꺾였고 경기도 둔화왔고 이제 물가만 잡히면은 금리 인하할 건데 그 물가 계속 보고 있는 그 물가의 기조가 되는 그 CPI가 바로 오늘 나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CPI 발표에 따라서 PPI 그다음에 뭐 6월 19일 금리 결정이야 뭐 동결이 난 거지만 그 이후에 이제 따른 그런 파월의 연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판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좀 영향을 자산 시장에 줄 수 있는 그런 스타트가 되는 발표입니다. 사실 뭐 지금 이 포인트에서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좀 예상하기보다는 좀 이런 식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흐름 추적이 도움이 된다 저는 판단해서 오늘 영상 올립니다. 트루플레이션 및 기타 자료로 시장 흐름 조금 미리 좀 파악하고 싶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해드리면은 이 트루플레이션 관련 자료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30분이죠. 한국 시간 저녁 9시 30분 CPI 실시간 피드백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고비트 텔레그램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